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3일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이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C++ STD 터플 및 STD 어레이 고급 사용법 2 이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STD 터플 엘리먼트를 구현해 봤는데요. 실제로 이거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STD 터플 엘리먼트를 구현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구현해 봄으로써 제 시청자들이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타입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타입 함수 만들 때 리커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STD 터플 엘리먼트를 구현해 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구현해 봄으로써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일반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댓글에서 apply 구현하실 때 array는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터플, 페어, 어레이 모두 std get하고 std 터플 사이즈를 지원하잖아요. 제가 조현호님 댓글을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맞습니다. 터플, 어레이, 구체적으로 std 어레이, std 터플, std 페어의 경우 std apply가 모두 지원합니다. 저도 지금 금방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정말 고맙고요. 그 다음에 apply 함수는 포워드가 없군요. 이건 제가 금방 보여드릴 거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얼마 전에 이재호님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이재호님 코드에서 std 펑크션을 사용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std 펑크션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람다를 쭉 사용해 왔어요. 그러다 이재호님 코드를 보고 오랜만에 std 펑크션을 사용해 보니까 옛날에 잊어버렸던 거를 상기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재호님에게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현호님이 남기신 댓글로 인해 오늘 제가 새로운 걸 또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오늘은 toArray라는 함수를 배우는데요. 이거는 함수이고요. C++ 20에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거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오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std apply를 보니까 다큐멘테이션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tuple need not be std tuple and instead may be anything that supports std get, std tuple size, in particular std array, std pair. 그러니까 std get과 std tuple size만 지원하면 이 std apply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rray에 대해 std get, std tuple을 우리가 만들어도 되지만 이 toArray를 사용하면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동영상에서 toArray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std apply를 확장할 것입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 93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94 to array 이렇게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한 후에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CPP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열고요. 94번 폴더에서 make sequence를 열고요. 컨트롤 B 여기에 이전 동영상의 링크를 붙여넣고요. std apply, std array에 대한 링크도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컨트롤 엔드 하고요. 여기에 void test to array
이런 함수를 만들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제일 끝에 붙여 넣고요. 요거는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int c array를 만들고요. 초기화 하는데 1, 2, 3,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C array의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std cout type of C array 이렇게 하고요. std cpg get type category 이렇게 하고요. C array를 보내봅니다. std ndl 명령줄을 열고요. cls dir clang std c++20 make sequence .cpp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 C array의 타입은 int 5입니다. 그래서 int 5 int는 element 타입이고요. 5는 element 개수입니다. 5개니까 5가 나왔죠. 이거를 std cout 이렇게 해서 C array를 출력해 보는데요. C array std ndl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를 해보면요. 빌드가 되었네요. 빌드가 되었는데 주소가 나오잖아요. 엘리먼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O로 하고요. std array 이렇게 하고 std to array 이렇게 하고 C array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std cout 하고요. std array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봅니다. std array std ndl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빌드 하고요.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서 C array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C array를 std array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잘 작동되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복사했어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type of std array 이렇게요. std array의 데이터 타입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cls 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C array가 to array를 이용해서 C array를 std array로 변환을 했는데요. C array의 타입은 이 array의 타입은 int 5고 std array는 int 5입니다. 제대로 변환이 되었죠. 이거를 좀 줄이고요. 공간을 줄였습니다. O로 하고 sum O로 A O로 args 이렇게 하고요. return 폴드를 풀고요. 더하기 args 여기에 세미콜론 잊으면 안되고요. O로 s1 std apply sum을 보내고요. std array를 보냅니다. std array를 보냈고요. std
cout S1은 S1 std endl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요. S2 하고요. 이번에는 C 어레이를 보냅니다. S2 S2 다시 한번 빌드 합니다. 빌드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std 어레이를 섬에다 보내서 이 람다 섬과 std 어레이를 apply에 보내서 1에서 5까지 합계를 계산해서 출력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거는 3으로 하고요. 3으로 하고 여기에 잘 보십시오. 1, 2, 3, 4, 5 이렇게 보내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여기서 빌드가 안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컨트롤 홈 하고요. cpg extension 헤더 파일을 열고요. 여기서부터 내려가서 요 implementation에서 C++ 표준의 std apply 그죠?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코드를 조금 정리하고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터프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어레이에 대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type name T는 어레이의 엘리먼트 타입이고요. std size N 이렇게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N 이거는 어레이고요. 이거는 어레이입니다. 여기에 이거는 포워딩 레퍼런스가 아니고 R value 레퍼런스입니다. C array의 R value reference이고요. using C array T 여기서 C array의 타입을 뽑아냅니다. 댓글 type C array 하면 C array의 타입이 뽑아져 나왔고요. 이번에는 O로 std array를 만듭니다. std to array 해서요. 이 C array를 std array로 변환을 하는데요. 그냥 변환하지 말고 이거를 포워딩 합니다. std forward 이렇게 하고요. 여기 C array t를 포워드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C array를 std forward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고요. return을 하는데요. std apply 이렇게 하고요. std forward 이 펑션의 type f를 이용해서 함수 f를 포워딩 하고요. 이거는 그냥 move 해도 됩니다. std move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move 해도 됩니다. 왜 move 해도 되느냐고요?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move 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었고요. 컨트롤 end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작동하는지 봅니다. 이거는 array인데요. R value array입니다. pure R value array고요. 이거를 빌드해서 작동되는지 봅니다. 빌드 되었고요. clsc 하면 이 array가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enable 하는데요. 다시 빌드 해보면 빌드가 안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작동이 되는데 이거는 왜 작동이 안 되냐 그러면 이거는 pure R value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 C array가 이게 forwarding reference가 아닙니다. 이거는 R value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됐던 거고요. 여기서 L value로 바꿉니다. L value로 바꿨고요. L value 상태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L value는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std array를 그냥 이동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모두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std apply가 C array 이런 C array를 지원하고 R value C array를 지원하도록 확장한 겁니다. 그러면 GNU 컴파일러도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LTBB GNU 컴파일러 테스트 해봐야 되고요. GNU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인텔 컴파일러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DPCPP QSED C++20 EHSC를 빼먹으면 안되고요. fno sickle make sequence.cpp od.exe 빌드가 되었고요. D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당근 테스트 해봐야 합니다. CL, EHSC, SED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C++ latest를 사용하십시오. make sequence.cpp fe m.exe CLSM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std apply를 여기서 확장을 했거든요. std apply도 이제 array를 받아서 함수 f에 포워딩 할 수 있습니다. 요 헤더를 복사해서 이 forward declaration 할 필요는 없는데 implementation 앞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std apply를 확장을 하면 코딩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코어 랭귀지를 알아야 C++ 라이브러리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